에어컨 냉매가 없나 보다. 에어컨 냉매 충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갔는데 금액이 30만원, 40만원. 딴 데 가면 에어컨 냉매 충전하는데 5만원인데 무슨 30만원씩 받고 당신 사기꾼 아니냐고. 옛날에는 5만원이면 됐는데 눈탱이 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식) 아이오닉 5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를 그렇게 얼마 타진 않았고 연식도 갓 4년 차인데 에어컨이 하나도 안 시원해요. 이거 1234YF 문제인데, 대부분 이렇게 신냉매를 사용하는 그 자동차들에서 에어컨 냉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아주 높은 확률로 실내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차량도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냉매의 양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점검을 했습니다. 분명히 스모킹건 그 흔적을 남기게끔 돼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웬걸? 테스트할수록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실내 이베퍼레이터 그쪽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내부터 또 확인을 했어요. 전혀 새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바닥에서 딱 쟀을 때는 그 이베퍼레이터에서 빠지는, 공족에서 빠지는 그 드레인 호수가 있는데 그쪽 부근에서 진단기에 경고음이 발생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베퍼레이터인 줄 알았는데 동속 쪽 그 에어컨 필터가 있는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그 드레인 호스를 빼내서 그쪽에 직접 물려봤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닛을 열고 테스트를 했을 때 정면으로 봐서 반응을 안 왔을 때 에어컨 냉매가 지나간 라인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울림을 주었던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냉매가 새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냉매를 충전을 하게 되면은 대략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에어컨 냉방 성능이 무언가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에어컨이 아예 안 되는 상황, 무척 미세하게 그 냉매가 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품에서 냉매가 새고 있었어요. 유심하게 관찰을 했을 때 냉매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 체결 부위들, 그리고 이런 호수들 전체에서 띠띠띠띠띠띠띠 경고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로 교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 교환하고 또 세서 또 교환하고 또 교환하고 또 교환하고. 단순하게 이 금액도 비싸긴 하지만 하나씩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금액이 사악해요. 80만 원대. 이 부품을 오늘 교환할 거예요. 교환한 후에 대략 일주일 정도만 제가 차량을 보관하면서 에어컨 냉매가 또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할 텐데 정면으로 보이는 것들은 쉬운데 작업이 이 사이드 쪽은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작업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모든 거 정비시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밀조밀하게 많네. 에어컨 라인을 분리했을 때는 에어컨 라인 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구멍을 잘 막아줘야 돼요. 에어컨 쪽은 미세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이 막히는 순간 다 무용지물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분리했을 때는 그 구멍을 막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꼭 막아줘야 돼, 꼭. 오늘 원인 부품을 분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틈새에서 냉매가 샌 것 같아요. 부품 금액은 88만원 정도 합니다. 신품 어셈블리 기준에서요. 물론 88만원짜리 부품을 모두 다 교환할 필요는 없어요. 파시할러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부품만 교환해도 됩니다. 또는 이런 부품에 오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오링만 교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들 알다시피 1234YF 이 냉매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냉매를 회수해서 오링을 교환하고 다시 냉매를 충전하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오링에서 또 새고,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면은 금액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부품 연결 부위에서 냉매가 새는 경우도 있고 미세한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각기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차량도 가장 많이 샜던 부분, 이 끝단 부분에 오링 교환과 이 부품만, 단품만 교환할까 했었는데 고객님께서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그냥 교환을 원하셨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상 사고 수리 또는 무언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해당 부품을 탈거했다가 다시 조립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야, 88만원, 이게 돈의 가치가 점점 별거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 첫 급여가 80만원이었는데 일단은 상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오링 상태를 확인하고 접점 부위도 확인한 후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냉각수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뭐 작업성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게 작업성이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 고장이 나지 말아야지. 근데 에어컨 냉매 충전하고 냉각수 집어넣고 그러면 작업은 끝나는 거네. 연장을 빼야지. 이렇게 연장 넣으면은 맹장 수술했는데 거기다가 메스를 집어넣은 것 같은 큰일 나는 거거든. 그냥 꼭 챙겨야 돼. 와, 이분도 그런데 이거 차 관리 흙먼지가 잔뜩인데, 잔뜩. 바보. 에어컨 냉매 충전해야 되는데 이걸 왜 덮어. 에어컨 냉매 충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다 끝마쳤습니다. 냉매 충전, 냉각수 충전, 냉각수 순환 과정까지 다 마무리되었어요. 현재 에어컨은 당연히 시원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여름철마다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은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를 구매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내 차에 1, 2, 3, 4 와이프 이런 냉매가 충전되어진 차량이란 걸 모르고 대부분 타실 거예요. 그러다가 보증기간 끝나고 여름이 다가왔을 때 에어컨 냉매가 없나 보다, 에어컨 냉매 충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갔는데 금액이 30만원, 40만원. 저도 한번 그렇게 똑같이 고객님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딴 데 가면 에어컨 냉매 충전하는데 5만원인데 무슨 30만원씩 받고 당신 사기꾼 아니냐고, 그렇게 막 기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옛날에는 5만원이면 됐는데 눈탱이 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비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냉매 R134YF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쓰던 134 그 에어컨 냉매는 GWP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에 반해서 신냉매는 GWP가 무척 낮고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어컨 냉매가 뭐 저렴한 데는 3만원짜리도 있었고 5만원도 있었고, 그래서 에어컨 냉매만 집어넣고 한 달? 한 보름 타다가 빠지면 또 에어컨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여름철을 놔도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막 냉매가 줄줄 새지 않는 한 여름은 지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친환경 냉매가 들어간 이러한 차량들은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한 달에 60만원, 100만원까지 냉매 충전 비용으로만 막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냉매만 집어넣고 좀 타다가 새는 부위 찾아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출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냉매가 새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오진을 하는 순간 고객도 피해를 보지만 정비소 사장님들도 피해가 볼 수가 있어요.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이 전쟁 때문에 더 비싸졌어. 이거 더 올라갔어. 더. 오늘처럼 이렇게 석션 리퀴드 튜브에서 아주 미세하게 냉매가 새는 경우 원인 치료 없이 냉매만 충전한다, 15일 뒤에 냉매가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돈을 써? 신냉매 차량은 무조건 냉매를 넣기 전에 최대한 완벽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누설 부위부터 고치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편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구형 냉매를 섞어서 넣어라, 혹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그러한 냉매를 셀프로 충전해라,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뭐 134, 1234 섞어 썼어. 그래도 최소한 냉매유는 저련유를 써야죠.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동 컴프레셔를 사용하죠. 심각할 경우에는 절연 파괴가 되거나 소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라인 전체를 통째로 막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백만 원 이상의 수리비 폭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에 묻은 거 정비숍이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특히나 렌트카 차량들, 이 에어컨들이 미친 듯이 고장이 나서 들어옵니다. 냉매를 확인해 보면 1234도 아니고 134가 들어가 있고, 냉매에도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컴프레셔가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그 렌트카들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렌트카들만 전문으로 정비하는, 수리하는 그런 사서 업체에서 분명히 1234로 청구를 했을 텐데 실제로는 134를 넣었어. 중간에 무언가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렌트카 차량에서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예전에 해외 논문이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1234 와이프 냉매가 폭염 속 극단적인 그런 고온 환경에서는 기존 냉매보다 냉방 효율이
살짝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덜 시원한 것 같은데 냉매까지 미세하게 누설되고 있다면 올여름은 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장처의 그 전공법,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면 그런 싸구려 편법을 찾지 마시고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어디서 누설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된 냉매와 냉비만 꼭 사용을 하시고요. 유독 1, 2, 3, 4에서 이 에어컨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오링만 싹 다 바꾸고 접착면을 좀 깨끗하게 하고 많은 부분 미연에 큰 돈 들어갈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라인이 터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아쉬운 마음을 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카펫 여러분 자동차에는 올여름 에어컨에 문제가 없기를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이거 나도 전기차인데 큰일 났네.